신체예장. 신체예장. 분자가 그 내부의 전하의 움직임에 의해서 에너지장을 형성하는 것처럼 분자보다도 더 큰 세포나 조직, 기관들도 장을 형성한다. 이것은 에너지의학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혼란스러운 측면이었다. 오래전부터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나 숙련된 치료사들은 몸에서 얼마간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의 어떤 에너지장을 느낄 수 있다는 보고를 해왔다. 게다가 치료사들은 이러한 감지를 통해서 아프거나 손상된 부위를 찾아낼 수가 있으며 그 사람의 신체 부위에 에너지를 투사하여 통증을 줄이거나 치유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초감각 능력을 타고난 것 같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획득할 수가 있다. 체육법 교육기관들에서는 이러한 기법을 가르친다. 서양의학과 생물학은 이러한 주장을 매우 회의적으로 강조해 왔다. 실제 내에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100년도 더 전 현대 심전동기의 기초를 이룬 아인트호벤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로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마이크로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현대의 심전도 홀트 모니터는 이것을 발명한 생물학자 노먼 홀트 박사의 이름을 딴 것이다. 신체의 심장이나 다른 기관 또는 조직에서 전기의 흐름이 발생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물리학의 법칙이다. 앞으로도 계속 회의주의자들은 존재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갖는 의심의 논리적인 기반으로 적절한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는 없게 되었다. 홀터 모니터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이 장들의 연구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정립되어 생체 자기장 영역에서는 52만 웹페이지, 자기 생물학 영역에서는 37만 6천 웹페이지, 자기 심장에서는 100만 1000만 1억 3억 2천 웹페이지, 뇌자도 영역에서는 40만 웹페이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체장의 바탕 구조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시스템을 볼 수가 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는 전기 또는 생체 전기의 흐름이 발생하고 이러한 전류는 몸 주위의 공간에 특징적인 생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신체 매트릭스. 신체 부분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망에는 전자기적인 에너지 장외에도 세포와 조직, 그리고 기관을 형성하는 분자들로 구성된 물리적인 바탕 구조가 있다. 이 시스템을 생체 매트릭스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을 낳은 결정적인 근거는 세포 내의 분자적인 바탕 구조가 세포 표면을 넘어서 주변의 세포와 세포 외 결합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발견이었다. 당시에는 아무도 세포 표면을 관통하여 뻗어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브레치의 발견은 의리 회의론 자들의 논쟁에 직면해야 했다. 인테그린의 개념은 우리가 홀리스틱이라는 용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중신경계, 생체 매트릭스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신경을 둘러싸고 뇌 안의 공간을 구성하는 결합 조직이다. 신경 주위의 시스템은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신경을 피복한다. 공간의 바탕 구조, 훨씬 더 정밀한 척도로 바라보면 생체에서 더 큰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생체 매트릭스보다도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다. 이것은 공간의 영역으로서 예전에는 빈 공간 또는 양자 진공이라고 불리었다. 분자나 원자 그리고 아원자 입자의 수준으로 이하로 내려가면 양자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세계가 존재한다. 프랭크 길이 다니는 이렇게. 결론은 우리는 우리 내부와 외부에 있는 몇몇 에너지 바탕 구조들 또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각은 우리 몸에서 상호 연결된 조절 경로망에 기여하여
우리 주변 환경의 변화에 실시간으로 적응하고 또한 손상이나 질병 후에 재생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챕터 10 에너지 서큐트 인 바디. 몸속의 에너지 회로는 자유는 알맹이도 껍데기도 없다. 그녀는 통틀어 하나이다. 괴테. 이 세상은 무엇이든지 들여다보면 그것이 다른 모든 것에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존 묘. 누군가가 무언가에 심지어 그것이 풀잎 한 장일지라도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 불가사의하고 경탄할 만하며 형언할 수 없이 훌륭한 세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헨리 밀러. 요약해서 이 장은 전체론이라는 용어를 과학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원주의의 관점에서는 생명체는 전체를 놓고 연구하기는 너무 복잡하여 연구를 하려면 점점 더 작은 부분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다. 전체론적인 관점은 부분별로 연구하여 얻은 정보들은 그것들이 맥락 속에서 얽혀 있을 때 다른 부분과 관련되어서 그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원주의의 연구가 팽배했던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수천 개에 달하는 생명체의 구성 요소들은 철저히 연구되어 왔다. 생체 매트릭스 개념은 이 요소들의 관계들에 대해 통합된 그림을 그리는 데 기초가 된다. 닐스 보어가 파동 입자 이중성을 풀기 위해서 상보성을 사용했던 맥락과 같이 전체론과 한원주의는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관점들이다. 어떤 한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살아있는 몸을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몸을 전체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체 매트릭스는 운동과 지지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물리적인 바탕 구조이기도 하지만 또한 에너지와 정보 모두를 이곳저곳으로 아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자회로이기도 하다. 시스템. 매트릭스의 핵심 측면은 구성 요소들이 고도로 배열된 형태, 즉 주로 액체 결정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매트릭스 액체. 콜라겐 분자의 거대한 배열이 몸의 바탕 구조 결합 조직과 뼈 근막을 구성한다. 힘줄과 일컬어지는 결합 조직은 근육 내의 또 다른 고정성 물질 수축 섬유와 연결이 된다. 또 뼈 또한 결정성 콜라겐으로 구성되며 그 사이사이에 인회석이라고 부르는 광물 결정들이 분포한다. 마지막으로 세포의 표면은 액체 결정질의 배열을 이룬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의 내부는 종종 결정질의 배열을 이루는 다양한 섬유들로 채워져 있다. 에너지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분자 배열이 엄청난 수의 물 분자도 조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열은 양자 물리학과 양자 생물학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체론에 대한 소개는 만약에 자연이 어떤 두 개의 것을 하나로 합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성질을 가진 완전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성질은 각 구성 요소들의 특성을 가지고 표현할 길이 없다. 전자와 영성자로부터 원자로, 여기서 다시 분자 집합체 등으로 세포 또는 하나의 온전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레벨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수문이 막힐 듯이 놀랍고 새로운 광역을 목격하게 된다. 어떤 것을 두 개로 나누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성이었을지도 모를 무언가를 잃게 되는 것이다. 센트 제리지. 1900. 앞으로 이 장을 통해서 독자들은 홀리스틱이라는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홀리스틱, 전체 이 말이죠. 혹자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뉴에이지 대체역 중간지대의 과장되고 이해하기 힘든 표현과 동일시되는 용어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것만 봐도 사람 몸을 이루는 만여 개에 이르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론적인 과학의 입장은 누군가 생명과 건강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어렴풋이도 보지 못한 제 평생 동안에 이 구성 요소들만 연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환원주의의 과학은 전체는 연구하기 너무 복잡하므로 나누어진 부분들의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론 환원주의라는 이분법이 현재 우리의 의학 문화에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관점이 모두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전체론과 환원주의를 통합하게 된다면 보다 많은 기회가 생겨날 것임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세부 정보를 모으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 결과 그 전보다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끝없는 여행의 노고를 덜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0년간의 환원주의 과학과 같은 기간 전체론 관점의 탐구를 통해서 얻어진 핵심적인 발견들과 정보의 핵심 조각들을 잘 조직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식을 찾아냄으로써 말이다. 여기에는 많은 퍼즐 조각들이 존재하겠지만 매트릭스 혹은 연속체의 개념과 에너지학을 설명 뼈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한층 쉬워질 것이다. 수많은 사실과 발견, 개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홀리스틱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홀로스에서 기원한 것으로 모든 또는 전체의 총합을 뜻한다. 이 과학 개념이 조정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특성이란 그것이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언어적 시스템이든 간에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특성들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스템에서는 그 각 부분들의 작동, 행동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는 기대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특성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특성들은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물질들이 서로 결합하여 합성물을 형성할 때도 나타난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작용이 매우 특별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생명체가 그러한 예이다. 이런 것들을 창발적 내지는 총체적 시스템 또는 집단성 내지 상호 상승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들은 명확하고도 학문적인 연구의 영역들을 지칭하는 이름들이다. 전체론의 원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형이상학에서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되었다. 전체는 그 부분들의 합 이상이다. 전체는 합 이상이다. 부분들이 이렇게 플러스 합 이상의 것이다. 맥콘 2001년. 이는 현대과학에서 카오스, 복잡 적응 시스템을 탄생시킨 원리이다. 전체론적인 접근은 매우 오래된 것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은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의 선두에 서 있는 과학의 토대를 이루는 요소이다. 과학과 의학의 환원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복잡한 시스템은 그 부분들을 연구함으로써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전체론을 근거가 빈약한 불명확한 뉴에이지 개념으로 보고 돌팔이의 치료 및 전체론적인 신비주의의 원인 제공자로 치부하는 쪽에서는 환원주의의 과학의 엄청난 성공과 거기에 뒤따르는 의학 발전을 강조할 수가 있다. 임상에 임하는 관점이 전체론적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환원주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다. 표면적으로 양극화된 이들의 관점은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지만은 전체론정과 환원주의는 마치 양자 물리학에서 파동과 입자 개념처럼 상호 보완적인 관점이다. 상보성은 닐스 보 1922년 노벨 물리학상에 의해서 발전된 개념이다. 상보성이란 사물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지만은 전자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것처럼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면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두 가지 관점 모두 시스템의 완전한 그림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전체론적인 관점과 환원주의적인 관점 양쪽 모두에 다 초점을 맞추는 이런 지적인 도전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도 낫다는 식의 논쟁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철학자이자 바디워커인 제프리 메이틀턴은 이러한 관계를 잘 요약하였다. 최근 들어서 대중들은 전체론적인 접근과 전인적인 접근의 실제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며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은 연구 관점을 일정 부분 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매트릭스의 관점은 전체론적인 치료의 세계에서 반향을 일으켰으며 27,000페이지가 넘는 웹페이지에서
생체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제 과학자와 임상가들은 생체 매트릭스를 사용하기 편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다. 이 패러다임은 한원주의 생물학과 전체적인 보완 요소와의 통합을 통하여 의학 분야가 앞으로 마주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매트릭스의 정의. 생체 매트릭스에 대한 소개는 우리는 인체 내의 다양한 분자들이 함께 엮고 생체 매트릭스라는 하나의 연결된 바탕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물질로 이것이 지닌 성질과 잠재력은 우리가 생명체로서 지닌 잠재력의 한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일 것이라는 생각했던 이들이 탐구해왔던 바로 그것이다. 생체 매트릭스가 움직임과 지지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물리적인 바탕 요소이긴 하지만 훨씬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전자시대의 발명꾼들이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자회로이다. 우리가 홀리스틱 에너지 치료를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놀라운 경험들은 생체 매트릭스의 전자, 광자 그리고 밖의 고체 상태로서의 성질과 치료서들이 이러한 성질들에 대해서 감지하고 개입하게 되는 방법들로 설명될 수가 있다. 고체 물리학은 고체에 대한 연구로 양자역학 결정학, 전자기학 같은 것들이 연구 방법론으로 사용된다. 그것은 고체의 성질이 어떻게 원자, 양자 성질로부터 생겨나게 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트랜지스터와 다른 반도체 정체의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과 치료가 가능하게끔 우리를 인도해 줄 탐구의 한 갈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의학과 미래의학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생체의 자기에서 반도체까지. 8장에서 개설된 에너지장은 에너지 개념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법들의 생체의학의 연구의 가장 흥미진진한 분야의 하나인 생체 자기 사이에서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해 준다. 에인트호벤은 심장의 정기적인 활성이 어떻게 피부 표면으로 전도되는지를 이해하고자 잠정적인 단순화된 가정을 만들었다. 1913년. 그 단순화된 가정은 인체가 기본적으로 전도성 소금물로 채워진 자루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정은 매우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피부 표면에서 계산된 측정값을 기반으로 심장 주기의 전기 양상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순화된 가정이 지닌 문제점은 그것이 잠정적인 가정이었다는 것이 차츰 잊혀져 결국에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에인트호벤의 가정은 학계 논문의 많은 곳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진전되어 왔다. 인체는 하나의 영적 전도체라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에 관련된 모든 전기 현상이 소금물에서 돌아다니는 이온 전하를 기반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은 과학의 재앙을 일으키며 특히 이번 경우는 이 장과 다음 장에서 소개될 발견들 중에서 몇 가지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생경한 것으로 비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소금물자루. 이렇게 소를 이렇게 했네요. 공모형의 소는 물리학 수업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에서 등장한다. 농부가 소에서 젖을 충분히 얻지 못해서 골치를 썩고 있다가 물리학자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다. 잠깐 동안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본 후에 물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자신이 분석한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공모형의 소를 가정해봐라. 이것은 과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다. 잠정적인 가정은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것은 공모형의 소를 가정하라로 시작한다. 그것은 소는 공모형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라고 발전이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는 공모형이다라고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체는 영적 전도체라고 잠정적으로 가정하라라고 또 인체는 영적 전도체이다라고 전개됨을 보게 된다. 인체를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공모형의 소에 대한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공모형의 소는 물리학 수업에서 자주 흐르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가정은 가정이며 잠정적인 상태일 뿐임을 의미한다는 것은 잊히는 순간에 난국이 발생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째, 계산을 간단화하기 위해서 공모형 소를 가정한다. 두 번째, 소들은 공모형이라고 가정될 수 있다. 세 번째, 소는 공모형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과거의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이용했지만 점차 사실처럼 여겨진 채 생체 시스템에 관한 잠정적인 가정을 검토하는 일은 언제나 유익하다. 연구나 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받아들여졌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고수하려는 성향을 의미불변성이라고 부른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매우 심각한 논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재검토를 위해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져 온 개념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 철학자 파울 파이어 벤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지식의 성장과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발견을 적절히 설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라든지, 혹은 나중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개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의 도움을 받아서 개체들 사이의 관련성을 정립하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난관은 어떤 형태로든 의미 불변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 마련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만족해하는 해결책은 주로 핵심 용어의 의미가 변하지 않도록 놔두는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이와 같은 상황, 즉 의미 불변성의 상황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게 만든다. 바이어 벤트. 1981년. 이를테면 우리는 생체 조직 내의 전기전도에 대해서 토론할 때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전도체의 가정 및 그 가정을 통한 결과와 영향에 모순된 것이거나 양립할 수 없을 것일 터인데, 그와 같은 가정을 통한 결과와 영향은 이미 생리학과 의학 분야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하여 노스롭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과학 지식의 통합에 있어서 풀어야 할 근원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는 과학의 발전 단계상 초기 자연사 단계에서 사용된 개념들과 입증된 연역적 이론으로서 최종적으로 한층 더 이론적 공식하에 들어선 과학 개념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노스롭. 이러한 영적 전도체의 과정은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건강 및 질병 치유 과정에 대한 개념화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든다. 영적 전도체의 과정이 가져온 혼란은 기존의 생체학과 대체 보완은 의학의 통합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연구화시키고 있다. 움직이는 전자는 생체 에너지, 조절, 의식, 커뮤니케이션 같은 생명활동에 있어서 많은 잠재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현재의 많은 교재들에 대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검토와 수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